여러분, 몸보신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계탕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면 삼계탕에는 왜 하필 찹쌀을 넣는 걸까요? 찹쌀의 어떤 효능 때문일까요? 오늘 알아볼 음식 바로 찹쌀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흰쌀밥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흰쌀밥이 건강에 나쁜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흰쌀밥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흰쌀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식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편식이 심해져서 잡곡밥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지 흰쌀밥이 절대 건강에 해롭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은 잡곡밥에 들어가는 최고의 재료 중 하나인 찹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찹쌀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부터 찹쌀은 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덕분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먹어왔습니다. 찰밥이나 찰떡의 원료이기도 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찰기 있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맵쌀과 찹쌀을 자주 섞어서 먹는데요. 하지만 찹쌀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좋을까요? 찹쌀이 몸에 오히려 해로운 사람들도 있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었던 찹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찹쌀에 숨겨진 효능과 함께 찹쌀의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매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큰 고민 없이 찹쌀 한 줌, 귀리 한 줌 넣어서 잡곡밥을 해드셨던 분들이라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찹쌀의 효능 첫째, 대장 활동을 돕습니다. 즉 설사 방지를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변이 묽거나 아랫배가 차가워져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찹쌀은 소화를 돕고 위장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설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찹쌀 자체가 따뜻한 성질이라 변을 단단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변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찹쌀 드시게 되면 오히려 변이 단단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찹쌀을 많이 먹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찹쌀의 효능 둘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의학에서 찹쌀은 나미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열을 많이 내는 쌀이라는 뜻입니다. 찹쌀은 이렇게 속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기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또한 찹쌀에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구리, 아연, 비타민 B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의 염증을 감소시켜 주지요. 니아신, 티아민 성분 등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높여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의 이유식도 찹쌀가루나 쌀가루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 감기나 잔병 치레가 많은 분들이 찹쌀을 꼭 섞어 먹어야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찹쌀의 효능 셋째, 노화 예방을 도와줍니다. 찹쌀에는 맵쌀보다 6배 많은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비타민 E는 항노화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을 먹게 되면 피부와 세포막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비타민 E를 그냥 영양제로 섭취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타민 E는 고용량 영양제로 섭취했을 때는 혈액 응고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이지요. 찹쌀의 효능 넷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과식해도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잘못 먹은 게 없더라도 잘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시라면 꼭 찹쌀을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찹쌀은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위장을 보호해주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궤양이나 급성 위염 환자들은 맵쌀 대신 찹쌀을 사용해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찹쌀밥을 먹는 것은 곤란한데요.
찹쌀은 따뜻한 성질이라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한 위장 질환을 앓고 있으시다면 찹쌀을 포함해서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찹쌀의 효능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찹쌀을 넣고 먹으면 끝일까요? 찹쌀을 그냥 넣는 것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찹쌀과 궁합이 좋은 대표적인 식품 2가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찹쌀과 대추입니다. 찹쌀은 단백질은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지방이 적고 칼슘과 철분이 부족한데요. 대추는 이러한 찹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대추가 찹쌀에 부족한 칼슘과 철분 등의 성분들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어른들도 이렇게 대추를 한 알씩 넣어서 밥을 지어 먹었던 것이지요. 2번째, 찹쌀과 잣입니다. 잣은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먹을거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소한 맛과 더불어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여 엿이나 강정, 정과 등 입맛을 돌게 해주는 고명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잣에는 양질의 불포화지방산인 레시틴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함유하고 있는 고열량 식품인데요. 폐질환이나 심장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두뇌 발달을 도와준다고 하여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 수험생들도 기억력 향상을 위해 많이 먹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양 성분들이 찹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최고의 영양밥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찹쌀과 대추, 그리고 잡곡밥을 먹을 때 꼭 넣어 먹어야 하겠죠. 네, 오늘은 찹쌀의 대표적인 효능과 주의점, 그리고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찹쌀은 대장 활동을 돕고 설사 방지를 도와주지만 변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찹쌀의 아연과 비타민 B 성분 등이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맵쌀보다 6배 많은 비타민 E로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찹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대추와 잣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